여러분 23억 잠실 아파트가 딱 4개월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올라갔겠죠. 근데 올라간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4억 9,8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4개월 새에 잠실 주공 5단지 가격이 말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82제곱미터 전용 말입니다. 2023년 올해 1월 14일에 14층이 거래가 됐는데요. 23억 2,30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4개월 만에 1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28억 2,100만 원이에요. 상승액이 4억 9,8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상승액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지표니까요. 그런데 서울만 송파만 올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이라고 이야기하면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중에 강남 4구는 다 올랐습니다. 강남 4구는. 강남 4구는 제가 있는 이 송파구를 비롯해서 서초, 강남, 강동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오르느냐? 아니에요. 강북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북도. 당장 마포구만 하더라도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1월 11일에 8층이 15억 9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월 25일에 18층이 17억 9,800만 원입니다. 상승액이 2억 8천만 원이에요. 이제 강북까지도 확대가 됐다는 이야기죠. 실제입니다. 실제. 서울 전역으로 지금 플러스 행진이 점점 찾아지고 있고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전체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작년 12월 26일에 마이너스 0.74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요. 6월 5일주 이번 주죠. 0.04 또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0.04가 올랐죠. 5월 22일에 0.03이 올랐습니다. 3주 연속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지금 상승의 어떤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도 올랐습니다. 수도권도 작년 12월 26일에 마이너스 0.93을 기록한 이후에 오르고 또 올라서 말입니다. 6월 5일 현재 0.01까지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01이 플러스 0.01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이 올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방은 아직입니다. 지방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26일 날 0.59%가 빠지더니 6월 5일 현재도 마이너스 0.0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방까지 이렇게 빠지지만 서울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지표가 나옵니다. 실제로 서울 전세값이 지금 6월 5일 현재 보면 또 0.3%가 올랐거든요. 여기도 3주 연속입니다. 5월 22일에 0.01이 올랐고요. 5월 29일 주가 0.05가 올랐고 6월 5일 주도 0.03이 올랐습니다. 전세가까지 오르면 이게 아파트 값이 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 12월 26일 날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질 때 전세값이 집값이 쭉쭉쭉쭉 빠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다시 전세가까지 오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들도 보면 이제는 집값이 바닥이 쳤고 폭등할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라간다 방점이 있고요. 그 올라간다는 더 많이 올라간다의 방점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 한 번쯤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급등이나 폭등 쪽에 저는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아직 멀었거든요. 거래량을 보면 4월에 3,188가구예요. 지금 5월은 2,375가구입니다.
오늘이 6월 9일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신고기간은 20일이 더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요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5월 달도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역대 평균치인 6,040가구까지 올라갈까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6,040가구까지는 올라갈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것은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동반이 안 돼준다는 거예요. 6월의 거래량은 오늘이 6월 9일인데 비해서 93건밖에 안 됩니다. 6월은요 굉장히 낮죠. 물론 뭐 신고를 덜한 탓도 있겠죠. 쉬는 날이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6월은 건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008년 이후에 집값이 일시적으로 반등에다가 그 이후로 몇 년간 쭉 내려간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말입니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한다. 뭐 이런 징후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 하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게 실제 바닥을 찍고 데드캣 바운스일지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대세 상승기로 가는 어떤 지름길인지 한번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지표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보면 되는데 현재까지는요. 저는 데드캣 바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현재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는 굉장한데요. 또 그 변화가 이게 온전하게 집값을 폭등시키거나 급등시키지는 않을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똘똘한 한 채의 어떤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는 더 올라가고 지방은 더 떨어지고 그런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방은 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방은 낙폭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올라가고 나머지는 지방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요즘 같을 때는 여러분 임장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분위기 자체가 지금 부동산에 투자할 분위기는 아니다. 왜? 초급매나 급급매나 급매가 다 나가고 지금은 현매, 현실에서의 어떤 매매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